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나시는 이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이런 세상에서 이분의 손을 거쳤을 때 아예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어머니, 소상공인들이 정말 신처럼 붙들고 있는 노노스의 송현숙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는 이 네이버 공식 파트너 강사로서 강의를 하시러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오는 동안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매일 강의 창업 강의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강의하다가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긴장도 되고 살짝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얼굴이 지금 상기되셔가지고. 네, 이커머스의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서 스토리텔링 잡아주시다가 오늘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게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브랜드를 만드는 OT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탤런트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트레이닝, 본인만의 어떤 훈련법이나 고수의 어떤 그런 트레이닝 방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온오프라인 소통, 토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긴 시간 분명히 부침을 겪으면서 오셨을 텐데 멈추지 않고 오게 된 시간을 견디는 지혜도 여쭐 예정이고요. 본인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지나가셨는지 앞으로 올 건지 그것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도 섬으로 다니고 지방으로 다니고 만나기가 어렵고 온오프라인 종횡무진하고 계시는데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커머스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실제로 지금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사실은 수익 모델을 만드는 일을 또 고민해달라고 해서 정말 제가 섬까지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 섬에서 이곳이 어떻게 하면 약 10년이나 20년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벌써 가슴이 설레요. 진짜 대표님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섬에 가서 라이브 방송하고. 진짜요. 네, 거기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장님 모셔서 방송하고. 좋아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 스토리 얘기하고 이런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커머스랑 연결돼서, 그죠? 네. 동네에 팔고자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제품을 팔고, 브랜드 상품이나 여행 상품이 있으면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거 꿈꾸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서 조현심 대표님만 저는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역시 저희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죠. 자, 대표님, 요즘에 사실 섬 다니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고, 네. 그죠?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는 제가 아무래도 교육을 하게 된 이제 뒤에서 아마 배경을 좀 얘기하겠지만 교육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온라인 창업을 돕는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창업의 초기부터 진단부터 마케팅까지 사실은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드는 일은 이커머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는 좀 쉬워졌잖아요. 정말 스마트 스토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이나 이런 분들이 이커머스를 조금 더 쉽게 인식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컨설팅이나 사실 이런 걸 할 때 되게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사임당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네. 번다고 하는데 대표님의 손을 거치면 월 1,000이 아니라 100억 매출도 막 진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건너서 듣고 해가지고 네. 신화적인 손이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요. 그래서 네네. 사실 대표님이 또 이 네이버랑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네네. 카카오톡하고도 뭘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이버하고는 2008년도부터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서 현재 2020년까지 실제로 지금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카카오 커머스하고는 카카오톡 스토어 그 기반이 아무래도 관계 기반이잖아요. 뭐 톡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반에 쇼핑몰이라는 거를 사실은 솔루션을 앉혀서 소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노너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식 교육 기관을 또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쉽게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관계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톡딜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 네네. 톡딜 매니아.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거로 좀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톡딜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서비스가 사실 10월에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오픈됐어요. 10월이 아니라. 근데 1년 정도밖에 거쳐지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달 전에 저희가 코칭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품을 뭐 카카오에 맞게끔 기획을 하고 소비자에 맞게끔 저희가 아무래도 뭐 스토리도 사진도 다 이렇게 좀 변경한 다음에 뭐 딱 정말 79시간의 마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79시간의 마법. 79시간 동안 정말 1억 한 4천 정도로 팔더라고요. 그래, 네. 이런 거야. 네. 그 마법이 뭘까요? 아무래도 정말 초반에 소비자들이나 뭐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진 찍어서 상품 표현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종합예술이야. 특히 제가 조현심 대표님하고도 정말 저희가 되게 밀접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스토리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뭔가 이건 왜 필요해라고 하는 명분들이 필요해요. 여기도 컨셉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잡고 실제로 그 제품이 어떤 소비자한테 필요한지 타겟팅 같은 걸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잡고 나면 우리가 소비자가 누가 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뭐 그런 활용적인 사례들까지 고민했다가 저희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기획해서 정말 마지막에 소비자가 진짜 딱 구매할 수 있도록 예, 딱 최종적인 관문까지 딱 오픈하고 톡딜이 딱 오픈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되게 떨려요. 아, 그렇게 떨리세요? 네. 5시에 오픈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오후 5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3일 거의 79시간 동안 정말 내동 약간 긴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막 매출이 막 올라오는 게 이게 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중간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별로, 타임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는지 딱 보죠. 근데 정말 예술인 거는 1시간 딱 했는데 한 2,000건 나가고 막 3,000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지금까지 되게 고생했던 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보람이 그때 있어요. 네. 궁금한 건 사실 그때 바로 구매하는 거랑 네네. 톡딜로 이렇게 내가 올리고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공동구매처럼 2명만 되면 판매가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박리담회로 많이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진짜 공동구매하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격 구성을 하는 건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상 차후에 이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약간 정말 솔루션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바로 찾잖아요. 맞아요. 정말 쉽게 찾고 이런 서비스지만 이 톡딜 같은 경우는 카카오 기반에서 정말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뭐 선물하기처럼 이분하고 나 소통하는데 야, 이거 좀 커피 한 잔 오늘 보낼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거는 내가 좀 필요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사용자가 한 4,3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내고 그다음에 그때 사실 친구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판매도 판매지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정말 코스트 비용을 낮추고요. 그리고 정말 친구 초대나 뭐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서 뭐 쿠폰이나 마케팅 같은 건 그때 같이 많이 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딱 79시간 정도 하고 나면 뭐 5,000명, 뭐 8,000명, 뭐 10,000명까지도 친구를 확보하게 되는 사실 동시다발적인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툴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대표님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런 것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뭐냐면 지금 그 카카오톡딜이나 이런 거가 다 그러니까 상품 위주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위주나 네네. 그죠? 무슨 생필품 약간 요런 거 위주인데 지식 비즈니스 지금 이제 뭐 네네. 저기 클래스 101이나 뭐 김미경 유튜브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고퀄의 이런 것들을 네네.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팔 수 있는 상품 플랫폼도 충분히 카카오 그거 당연합니다. 톡딜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시도해도 네. 되겠는데 이거 그럼요. 비즈니스 괜찮겠죠? 네. 좋아요. 왜냐면 이 카카오는 아무래도 카카오톡 기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뭐 라이브처럼 보여주고 실제로 저희가 그걸 통해서 뭐 친구나 채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딱 확보되고 나면 계속 문자처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가능해요. 대표님과 만나면 네. 뭐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럼 그런 모델 지금 현재 없죠.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네, 카카오에서는 아직 서비스 모델을 안 했는데 대표님 하시면 제가 또 적극 도와볼게요. 여러분 지금 네. 이거 바로 라이브 인증입니다. 네. 네, 진짜 그 설레는 얘기가 네, 가능하겠네요. 이게 네. 기술 기반이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지금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쯤 해서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하셨죠? 제가 저희 노노스라는 사업을 오픈한 지는 2006년이니까 지금 14년? 네, 요 정도 된 것 같네요. 요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신 거면 네. 그 온라인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원래 컴퓨터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쪽에 관련된 일을 해서 초기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19에 시작을 하고 제 나이로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그 제 사업자로가 나온 게 21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얼추 20년은 훌쩍 넘은 네. 시간인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게 그 시절은 지금보다 온라인이 그렇게 친숙한 시절은 더 아니었을 때잖아요. 네. 그럴 때 전공을 했다고 그 전공을 살려서 네, 네. 컴퓨터와 관련된 무슨 학원을 가거나 이럴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네, 네. 이제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해서 이게 나한테 재능에 맞다. 이게 어떤 그런 계기가 네, 단순히 네. 전공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뭐 어떻게- 전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첫 사업은 저도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한 게 사실은 개발.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을 했기 때문에 뭐 개발이나 솔루션에 연관된 일을 하다가 정말 조금 자만심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혼자서 창업하면서 누군가를 많이 돕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첫 사업에 쫄딱 망한 거죠. 네. 이렇게 망했다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도 숲에 망해놓고 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느니 진짜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제자리가 그때 때문에 있어요. 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네. 있었다. 네네. 근데 망했다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였어요? 제가 정말 많은 비용으로 빚도 졌고요. 너무 크게 하셨구나. 그렇죠. 제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통이 큰 상황이잖아요. 스케일이 좀 지르고 있어요. 보고. 네. 그래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크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유통 쪽까지 손을 좀 댔었죠. 그렇게 하고 조그만하게 투자도 조금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 딱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간 직장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성부 산하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에 지금 현재 뭐 그런 여성들의 창업이나
정말 취업을 돕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세상에 네. 그냥 있는 일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교육 사업이나 뭐 아무래도 IT 쪽을 했는데 그쪽에서 IT 쪽을 조금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 쪽으로 키우려고 아마 저희 담당자를 이제 뽑을 때였는데 그게 정말 하면서 되게 보람돼서 되게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돕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런 계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노노스가 만들어졌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과 딱 연결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이커머스가 활황되기 전부터 맞아요. 여기에 이제 진입하셔서 하시는데 그때 시작했던 분들 중에 살아남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네네. 진짜 이 송현숙 대표님을 부여잡고 이제 네네. 살아남을 돌파구를 찾고 그다음에 회사도 회사대로 또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네네. 뭐 분명히 나름의 그냥 단순히 노력했다 이거로는 답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 시크릿 노하우 네. 이런 거를 지켜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3가지 정도의 시크릿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뭘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딱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한우물 판다라고 하는 이런 게 가능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노력과 사실 끈기가 진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쉽게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을 맺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왜 쉽게 끝을 못 맺었을까라고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진짜 뭐 다 놓고 싶어. 다 놓고 싶어요. 뭐 이런데 지금은 그 노력의 일부의 또 시크릿이라고 하면 전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비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비법보다 저를 바라보고 있고 사실 저희에게 또 기대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늘 연구하고 정말 그거를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그 창업적 교육이나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내 말 한마디에 소상공인들은 죽고 살 수도 있다. 와. 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내보내서 정말 그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사로서의 그런 고민도 되게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코치나 컨설턴트라는 그 전문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거잖아요. 뭐 진짜 그런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도 모를 때니까 직업이 네.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아예 없었던 거니까. 그런데 저를 믿고 하시는 분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회사를 분석해서 제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줄까라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실 한우물만 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다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정말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도전하면 그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네. 브랜드에 관련돼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냥 네. 해라. 근데 그거를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본인을 딱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게 아마 오늘의 송현숙 대표를 있게 한 게 아닐까. 그리고 한우물을 팔아. 한우물을 파는데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쵸.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우물 네네. 안에서 네네. 다양한 시도를 해봐라.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자면 같은 일을 해도 단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손에 익숙해지면 그게 그냥 당연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매년 사실 이제 창업자들을 모으는 네트워크 파티를 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정말 오래만 하시고 끝내요. 뭐 이러는데 제가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사업만 네네. 하니까. 그리고
정말 사업하다 보면 이 경우 저 경우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전문가도 만날 수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희 같은 뭐 강의도 한다, 뭣도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걸 물어보고 싶지만 그분들 제 입장에선 간단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생업이잖아요. 잘못하면 한번 선택해가지고 몇백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 잘하셨던 분들이나 초기에 있는 분들을 계속 네트워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목이 뭐냐면 그 파티의 제목이 작은 기업 살아남기예요. 작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 보이는 네트워크 이름인데요. 네. 그래서 몇 분 정도가 모여서 같이 그 작업들을 하시나요? 파티를? 처음에는 정말 10명으로 시작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2020년을 좀 준비해보자. 그리고 커머스가 진짜 최근에 뭐 대두되고 있고 워낙 관심도 많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워낙 좀 좋은 정보들 같은 경우는 또 막 유료로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지인들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정말 성공하셨던 분들의 노하우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100명이 정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갈급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그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와요. 외롭고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서 오시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이런 분들이 그때 그런 순간들을 기다렸다라는 게 사실 제가 늘 보면 이렇게 저희는 그냥 작은 계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장했다 아니면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는 그냥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직원들의 불만을 뒤로 하고 올해는 그래서 뭐 직접 뵙지 못하면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나 조 대표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네. 물론 가야죠. 지금 여기 서로 난리 오늘. 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잘 가게끔 하는 거에 응원도 해드리고 그럼요. 필요한 도움도 연결하고 해서 전국이 이렇게 진짜 작지만 작지 않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힘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역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전 처음에는 서울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지 몰라요. 워낙 뭐 전국을 많이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전북 사는 줄 알고 왜냐면 한참 프로젝트 할 때는 거의 전북에 있고 한참 또 프로젝트 할 때는 제가 뭐 여주에 있고 막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은 또 경북에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한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반응을 안 보여도 보고 네네. 있다. 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용기 내서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주변에 아까 그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사실 작은 기업의 주인공인데 맞아요. 요즘 자칫하면 작은 건 안 보이잖아. 숫자에 밀려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작지 않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 그 상태에서 가장 큰 극대화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마이더스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송현숙 대표님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니까 더 부담이 가고 더 책임감이 생기고 더 책임감이 생기고 못 그만둬.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늘 즐겁냐라고 표현하는데 늘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일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왜 새벽에 일어나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버릇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뭐 일찍 부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자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습관적으로 주시긴 했지만 사업하면서 내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눈이 떠지고 그때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바쁜 속에서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사는 것 같거든요. 자, 네네. 저희 방송이 네네. 퍼스널 브랜딩 전문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하우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냐면 한 우물을 팔아. 네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라. 이렇게 네네. 본인이 이 자리에
받기까지의 어떤 노하우, 시크릿 노하우를 3개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네. 한우물을 파고자 하나 네. 참 한우물에 머물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본인의 그런 팔우물이 이곳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이런 창업 쪽이나 이런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 다양한 창구들이 생겼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정말 뭐 창업 교육을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지만 예를 들면 뭐 무료 교육도 진짜 많고 하니까 교육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는 예를 들면 뭐 조현심 대표님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 나한테 필요해라고 하면 저는 바로 페이스북을 뒤져요. 예, 그리고 SNS를. 예, SNS를 막 다 뒤진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분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전제가 있어요.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2-3번 계속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그래도 열정이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대표님 한번 시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던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진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시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정말 시간당 비용들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뭐 회사의 스케줄이 쫙 짜여 있는데도 그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언제야라고 해서 그분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서서히 또 기회를 또 마련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거지만 이렇게 열정적이라면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하고 사실 또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후배들도 또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맥락이 딱 떠오르냐면 한우물을 파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안 되죠. 오히려 그거가 아니라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뒤져라. 그쵸. SNS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네. 한번 만나주시죠. 이렇게 뜬금없이 던지면 거절당할 거라는 걸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거절받을 거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빈도와 그렇죠. 이 반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지속적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면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되게 좀 신선했어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표님도 그런 거절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만날 기회를 할까 이런 걸 지금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전 지금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문가라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에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있는 분들과 늘 저희는 협업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철저히 인정하는 게 저는 성장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분야를 내가 뭐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정말 그런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손잡고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이 거절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게 그 분야에서 이미 세팅이 독보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시간 없어요라고. 근데 상처를 받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든 다 쉽게 사실은 가는 게 없어요. 쉽게 가면 끝도 그냥 쉬워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을까라고 누군가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때 내가 좀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어색해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쉴 새 없이 그 거절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다만 포기하진 않았구나. 그러기 때문에 왔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늘 찾아서 공부해요. 네. 네. 제가 대표님을 안 지가 한 12년? 맞아요.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는 계속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런데 둘 다 각자의 길을 가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각자의 길에서 사실은 막 우리 잘 됐어 이런 느낌으로 둘 다 생각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봐주고 하니까 좀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 묘한 이상한 책임감 때문에 이쯤이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게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막 댓글로 맛집 검객님이 갑자기
깍 누군지 모르겠는데 맛집 검객이라고 하면서 네네네. 막 환호를 해주시고 네네.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가 한우물을 팔아 책임감을 가져라 3번 안 들었나 봐. 네. 3번 다양한 시도를 해라. 네. 네, 이렇게 해야 한 분야의 어떤 고수로 그쵸.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질문이 사실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같은 때 온오프라인 소통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표님의 그 노하우를 또 좀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카톡방에 진짜 오픈 채팅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그 노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창업 교육을 받으셨던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료지만 이분들이 교육 딱 받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육 한번 받았다고 그냥 근데 또 비용을 안 내고 받으시니까 뭔가 질문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쵸. 공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그래도 약간 홀로서기가 하려면 최소한 2, 3년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기수별로 다 묶어요. 그리고 기수별로 묶은 다음에 이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하셨던 분들과 사실 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후배들이 같이 모이는 온라인 그런 코너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가끔 제가 뭐 주저리 글도 써요. 근데 그런 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좀 센치해져서 제가 대표님들 덕분에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은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대표님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글도 받고.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맹목적으로 달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정말 집에 갈 때 되게 허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내가 미친 듯이 전국을 다니고 이제 좀 쉬어도 될 때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저를 좀 바로 세우려면 또 저도 이런 대표님들의 사실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뚝 던지면 정말 막 옆에다가 응원들을 해주시고 진짜 눈물 쭈르륵 나올 것 네. 같아.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는 지금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거나 저희가 소그룹 멘토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4-5명 만나서.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밥 먹자.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몇 그룹씩 계속 밥 먹는 걸 했어요. 왜냐면 늘 저한테 창업이나 이런 마케팅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 편하게 먹으면서 대표님 내가 얼마나 응원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그냥 힘내서 가.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줘도 소상공인들은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정말 힘든 때는 대표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죠라고 하는 약간 밥심 마케팅? 뭐 이런 걸 조금 도전하고 있는데. 소름이 끼치고 진짜 눈물이 핑 도는 네. 얘기가 되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보기에는 이게 이커머스 영역이고 온라인 영역이니까 숫자와 데이터와 이미지와 컨텐츠 막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와 이렇게 정적인 느낌으로 사람들과 감성을 자극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이런 거는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네네네. 그러니까 저 어떤 소상공인 대표님하고 전화를 제가 이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번호 막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잠시만요, 대표님 왜요? 그랬더니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요. 연예인이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웃었는데 어제 그분하고 저녁에 사실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그분한테 힘을 받고 그분들도 저한테 이런 노하우들도 힘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소통들이 저는 또 이제 제가 힘이 나는 원천이 되더라고요. 네.
자, 지금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작은 기업 하니까 마치 창업을 한 사람들만 이렇게 네네. 이커머스를 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나를 팔아야 되는 시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팔든 네네. 연예인처럼 네.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공해서 지식 서비스 상품으로 팔든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을 만들든 소싱해서 팔든 어쨌든 뭐라도 팔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톡 기반의 이런 뭐라고 하죠? 그거는 거우도 스마트 솔루션? 솔루션 네. 이런 네. 것들을 되게 가깝게 받아들이고 네네. 이거를 이제 요즘 가장 최신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까지도 네네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올리고 스스로 맞아요. 파는 게 원스톱이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막 못할 거 막 사진도 못 찍고 영상 편집도 잘 못하고 스토리텔링도 못하고 근데 팔아야 한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이커머스의 입문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분들에게 네네. 힘을 줄 수 이것만 거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저는 남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 쪽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지만 원래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듯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언니가 오히려 약간 그런 쪽을 하고 싶어 하지만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언니가 잘하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냐면 패션이었어요. 원래 직업상 예전에 스타일리스트를 했고 이런 걸 했는데 자기는 뭐 컴퓨터도 잘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쇼핑몰을 뭐 사진 찍어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냥 뭐 했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만 모아가지고 그냥 인스타라든지 내가 가장 편한 매체를 하나 선택해서 그냥 꾸준하게 내가 내 자료 모은다고 생각하고 올리라고 그랬어요. 팔고 뭐 이런 건 나중이고. 네네. 팔고.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바로 파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최근에 성공하는 모델들을 보면 내가 아낌없이 먼저 줘라. 그리고 그걸 준 걸 나중에 되돌려받아요. 어떻게 되돌려받냐? 바로 팬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그냥 이런 거죠. 유튜브도 사실 정말 열심히 찍어서 계속 올리는 분들을 보면 저는 박수를 쳐요. 와, 나는 정말 시간 내서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거 자료 정리해가지고 계속 올리지?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느 순간 10명이든 20명이든 그분을 초종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분들을 모아서 작게나마 클래스를 만들고 실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은 관심이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요즘에 쉽게 그냥 유통 이런 데서 가서 떼어다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가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뭘 좋아했는지 어느 순간 되면 아시죠? 퇴색해져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기면 기회가 와요. 참 신기하게 또 여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데 처음에 1000명 막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6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인플루언서 패션. 그냥 단순히 좋아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모았던 시작한 것들이. 근데 어떻게 올릴 거냐라고 제가 계속 올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몇 개 올려서 팔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저희 언니가 그거랑 이거랑 입으면 이뻐. 집에 있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늘 저한테 했던 습관적인 거를 그걸 올려라.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는 게 누군가가 사실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입고 갈 게 매일 사도 없잖아요. 옷장이 그렇게 옷이 많은데 옷이 없어. 맞아. 그러면 뭔가 사고 싶어서 막 뚜덕뚜덕 뒤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청자켓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런 거 하나 같이 매칭하면 어때요? 그러면 요 정도만 사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주 그냥 디테일과 엣지가 확 묻어나네. 네.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하다 보면 자기의 좋아하는 거와 그런 컨셉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원래 컨셉이라는 게. 근데 이거 창업의 쇼핑몰도 이런 게 있어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 집 가면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정말 내가 치즈를 하나 찾는데도 수입 치즈지만 이거 되게 좋은 거 있는 집이 있어. 네. 그러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쿠팡 안 가요. 그래서 자기 쇼핑몰들이 대부분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매니아층들이 사실 100명, 200명의 그 회사를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수백만 명이 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막. 네.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SNS를 먼저 시작하고 그걸 조금 더 긴 표현을 하자면 지금 많이 있는 뭐 블로그나 뭐 카페나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만 뭐 하는 카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봐라라고 하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냥 예. 농산물 직거래 뭐 이런 사이트들. 그러니까 만들고 나면 그분들이 그냥 직거래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셔라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생각을 버려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이 브랜딩 고급진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죠. SNS 채널을 해야 되는 건 그쪽 세상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당연히 오픈돼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먼저 가치를 증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진짜 내가 이런 거에 이런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다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가치를 먼저 인정을 받으면 그 팬심을 통해서 나중에 이걸 시장 가치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시장 가치가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네.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 송혜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할까 말까 주저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일단 하면 되는구나. 네. 처음부터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뭘 팔겠다 생각하지 말고 네네. 일단 관심 있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네.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님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엄청 팁이 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알고 있는 스피치 노하우, 네. 보이스 트레이닝 노하우를 그냥 공개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팬심이 있는 분들이 모일 거고 그걸 맞아요. 통해 작은 온오프라인 클래스들이 열면서 이게 시장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으면 누구나 뭐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왜냐면 정말 소수가 찾아요. 예를 들면 정말 나중에 이 전문가는 깊이 시행착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요. 깊은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나는 이 정도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대표님 왜 회사에서 무료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유료로 해도 더 뭐 팔리고. 오히려 더 많이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망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망했을 때 정말 절실히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뭘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창업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조금 더 위를 두드린 거죠. 아예 지자체에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 우리가 기초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거부터 도와줄게.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일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공짜라고 해도 공짜가 될 수 없는데 이걸 그 힘든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자체, 네네. 기업 이런 데서 네네. 받아서 해야 되는 그걸 해야 하는 걸 직접 하고 계시고 네. 저도 기업한테 후원 받아서 맞아요. 뭐 고스트 마케터 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통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부터 그런 부분들을 힘든데 내가 아직 진짜 뭐 사실은 망설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재창업만 좀 교육을 많이 해요. 주력으로.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초심을 정말 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 노노스가 재창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해서 정말 어떻게 힘들게 일어났던 것들을 그분들에게 나도 이렇게 도전했으니까 해보시라. 우리 대표님들도 해보세요라고 하고 그거를 정말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재창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꼭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실패는 한번 그 실패는 정말 기반이 되는 재료가 된다고. 정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바로 다음 질문에 연결된 답을 먼저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근 20년을 이 한 분야에 머무는 동안 수없이 힘들게 그만두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망하면 그만두는 거고 잘 돼도 허무한 일도 많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네네. 어떤 그런 시간을 견디는 지혜
네네.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를 해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들려주신다면요. 정말 뭐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견뎌지지는 않아요. 근데 늘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그 해에 꼭 정해요. 더 크게는 연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월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별로 정하고요. 전략적이네. 네. 더 나가서는 그냥 아침을 정리를 해요. 제 알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에 뭐뭐 하기. 아, 뭐뭐 하기 이렇게 리스트로. 네. 그러니까 투두리스트처럼 그리고 그게 다 했을 때 이렇게 딱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용기 있고 도전하는 아이로 밝게 키우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쌤이. 이 아이가 작은 거라도 계속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거를 뭔가 정리해줘라라고 하는데 사실 창업을 하면서 제가 특히 이커머스 분야는 종합예술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진, 상품, 자료 정리, 컨텐츠, 정말 스토리텔링 아까 뭐 그러다 보면 뭐 판매하고 나면 유통, 뭐 물류 정말 다 종합예술이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이야. 이커머스가.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다 보면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나는 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케팅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로 돼야 될까라고 하는데 딴 거 없어요. 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성취감 중에 내 단계를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10만 원에 팔을 수 있는 상품인 건지 내 강의가 아까 무료로 사실은 나가지만 누군가 한 명이 정말 재창업에서 성공을 몇십억 해가지고 오잖아요. 내 가치가 저는 제대로 통했다고 봐요. 아, 몇십억짜리 강의가 된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상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육 팀원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무료라고 서비스 엉망으로 하지 말고 커피 한 잔도 정말 네이버처럼 하라고.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여기 오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그 대접을 정말 가장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언젠가 저희 뜻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뭐 노누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야 똑같네 계속 하고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내가 알려지지 않으려고 해도 다 진짜 알려지죠. 주변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기가 노누스 대표님입니다라고 하면 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그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용하게 그런 아까 성취 작은 거 하나하나를 사실 모아보면 언젠간 정말 큰 혹처럼 정말 큰 성처럼 딱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퍼스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죠. 네. 특히 창업시장은 진짜 퍼스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우리의 네네네. 삶을 이렇게 좀 조각조각 본다면 그 조각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인 창업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본인의 네네네. 그 창업을 한다는 건 기업이 된다는 뜻이고 네네. 그럼 무언가 신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맞아요. 만들고 나면 잘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뭐 안 되면 망하는 거고 네. 근데 어때요? 또 다음 해에 또 만들면 되니까. 맞아. 팔릴 때까지 만들면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은 많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면 쭈삣쭈삣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는 게 너무 미안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반대로 따지자고 하면 그냥 우두커니 혼자 있는 걸 되게 이렇게 그냥 약간 두려워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문을 열고 나가면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정말 힘겹게 다 올라온 사람들은 그냥 보일 때 있다고 아까 올라가긴 뭐 얘기하셨잖아요. 올라갈 길이 천지인데 네. 아직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많이 지나왔다고 네, 할게요. 그렇죠.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지나오다 보면 거지. 내 과거가 보여 그분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뚝 던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저는 뭐 살며시 지금이 늘 그냥 똑같은 상태가 아니다. 이 시간 지나간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만 하셔라. 그래서 저는 정말 기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페이스북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젊은 인생을 이렇게 그래도 뭐 섬도 다니고. 그렇지. 계속 걔가 네, 기억해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뭐 일기 쓰듯이 그런 곳에다가 글을 썼던 것들이 또 다시 나에게 정말 부메랑 되듯이 홍보나 마케팅 툴로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인 쪽에 별거 없다. 그냥 나를 기록해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저도 똑같은 공감이에요. 이커머스의 신도 기록하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적자 생존. 맞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표님 책을 몇 권 사놨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있다니까요. 필독서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께.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이 책을 거의 교과서처럼 지금 뿌리고 계신답니다. 네. 왜 책이 잘 팔리나 했더니 대표님이.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3쇄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의 이게 언젠간 드러나는 게 이제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인생의 타이밍 네. 혹시 지금이신가요? 저는 더 갈 거로 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혼자 한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으는 일을 사실 조용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잘 네네. 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내가 도대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 때 2년 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혼자서는 사실 돕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잘 못하는 거 완전 인정하고 그러면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저희는 한 곳에 모아서 반대로 따지면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표님이 해야 될 거 다 그들이 가져가세요라고. 제발 그분들이 다 잘 되시면 그때 저는 더 잘 될 거예요. 왜? 이게 협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상대가 수익이 생기면 같이 가고자 해요. 근데 상대가 사실은 빈곤하면 같이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전문가들끼리 초반에는 그런 고민 때문에 가다 깨지고 가다 깨지고 하지. 하지만 정말 더 깊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아까 막 정말 구르듯이 막 여러 가지를 해보면 그때는 이게 단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단결을 위해서 여러 번 같이 굴러봐야 된다. 그렇죠. 그럴 거면 이미 네. 많이 굴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지금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살아남고 잘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런 스토리와 저렇게 본인을 만들어간 이 과정이 저분을 저 자리에 만들었구나. 저게 송현숙의 퍼스널 브랜딩이구나라는 거를 아마 충분히 캐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 진짜 이렇게 꼭 더 이루고 싶어서 준비하거나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을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업은 정말 많이 하지만 전문가는 너무 부족해요. 특히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멘토라는 걸 붙여서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 그 전체 몇백 명 있는 카톡방에 늘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멘토랑 만나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 전문가들 이런 창업 쪽이고 사실 실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과 풀을 만드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원스톱 프로세스를 진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엑셀러레이터 같은 이커머스 전문 엑셀러레이터 같은 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이 작은 존재로 시작을 했지만 아까 상품 하나 같이 만들고 실제로 진짜 그 가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글로벌로 띄우게 하고 정말 이렇게 또 사업에 뭐 자금도 또 뭐 은행이 아닌 투자를 또 받게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조금 서서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그 꿈이 좀 조만간 현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됐을 때 글로벌 시장도 무섭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네이버 TV로는 34분이 동시에 라이브로 네네네. 보고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클립은 18분이 함께 지금 네. 이제 듣고 계시는데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소감과 네네. 함께 하시고 네네. 싶은 이야기 있다면 좀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저는 뭔가 그 우리 같이 하셨던 대표님들이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지지자만 있다면 대표님들은 갈만하다. 그리고 또 이커머스라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처음에는 쓰기 힘들었거든요. 왼쪽 이게 오른쪽 뭐냐고. 두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왜 핸드폰 여는 것도 못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다 잘하시고 사실 그걸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야 되는 거를 내 가치를 스스로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보잘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아요. 정말 다 각각의 진짜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좀 스스로 사랑을 많이 하시면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이커머스에서도 보여요. 왜냐면 내가 청소하는 힘이 있어. 난 늘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청소용품 팔면 돼요. 그러네요. 네. 청소 노하우를 네, 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 청소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유튜브에서 최근에 정말 헬스로 되게 유명해진 저희 교육생이 있는데 정말 교육받으러 왔는데 그냥 엄마 거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누구 거 도와주지 말고 내 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내 거 하지? 그래서 보니까 헬스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를 계속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라고 하는데 20만 넘게 구독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인플루언서가 돼서 제가 오히려 지금 만나줘 이런 상황이 돼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보면 작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찾고 진짜 시간별로 보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매일 올렸던 콘텐츠가 1년도 안 가서 그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파급력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어를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0년 이상의 긴 이야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듣듯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시고 용기 주신 송현숙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나 봐요. 대표님을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고 저한테 꿈을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다시 오늘 또 다시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레요.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당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오늘 대표님이 이렇게 또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메시지 제가 보낸 거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전문 방송이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요즘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최고에게 각 분야 어떤 고수의 10년 이상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OT로 그분의 브랜드 스토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분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노너스의 송현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과 또 다른 멋진 고수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